519에서 두 번째 질문 효용 이론에 대해서 갈게. 같은 세트인데 이제 세트인데 나눈 거니까 자 효용 갑니다.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 부인이 는 유한하다라는 건 자원의 유한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원인이겠지.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없이 부족해 다이아몬드. 경제학자들은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쓴 거야. 이거 이 글 자체가 어디냐면 한국은행이 쓴 거야.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야. 이게 이 책을 거기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자들 위주로 가는 거야. 그 앞에 여긴 뭐였어? 여기 윤리학자지. 여기는 윤리학자야. 윤리학자, 윤리, 철학자, 그게 이제 벤담하고 밀이었고, 요거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도 내용을 깊게 파악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철학자에 관련된 거고,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자 이론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불합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주 합리적인 게 뭡니까? 총효용의 극대화죠. 가장 합리적인 건 뭐, 경제인들에서 가장 합리적인 건 뭐야? 총효용의 극대화지. 그러니까 공리주의 이론 철학자들하고 그 본질적인 건 같은 거야.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그럼 합리적 소비를 하는 과정 합리적 소비가 뭐냐? 뭐 잘 쓴다가 아니라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소비.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소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그 기준점이 뭐냐? 합리적 소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효용 이론을 배워보자.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인데 이거 잘 봐라 얘들아. 이거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여기 써 있어. 이거 니네 이거 20분 문제 19%야 이거 정답률이. 그럴 때 오답으로 32%가 4번 찍었어. 이거 주관의 만족감을 이해하는군 자부심을 이걸 다 틀렸다고 한 건데 이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 주관적인 만족감 그게 그 선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 효용인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쁨 만족감은 이게 객관적 기쁨이 아니지. 야 내가 돈을 써가지고 얻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해 주는 거니 내가 돈을 썼으면 내 주관과 만족감이 효용이지. 내 주관적 만족감과 효용을 통해서 주관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위해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왠지 이게 뭐니까 주관적인 기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보는 인간들의 효용성은 주관적인 기쁨과 만족감이야.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계속 극대화는 맞는 거야. 합리적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인데 이 한계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한 단위의 한계성 한 단위.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게 짜장면이야. 짜장면. 니네 짜장면 너무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었어. 막 급하게. 그러면 한 개 너의 효용성, 너의 만족감은 어때? 거의 10이지, 최대지. 그런데 배가 두 그릇 먹었어. 두 그릇. 그러면 앞에 먹었던 한 개 효용 10이 돼? 아니지. 갑자기 이거 줄잖아. 이거 오로 줄잖아. 배가 부른디. 세 그릇 먹으라면 그때부터 이제 불쾌감이 오잖아. 왁왁 1 이렇게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 한계 효용은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한 단위씩 늘린다라는 걸 이걸 한 단위씩 늘린다고 하는 거야. 늘릴 때마다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 체감한다. 짜장면 3그릇, 10그릇 먹으면 막 늘어나? 그때부터 불쾌감이 더 늘지.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걸 갖고 효용 이론을 얘기할 거야. 한계 효용 체감 없이 이런 얘기야. 한계 효용은 균등의 법칙은 그럼 어디까지 소비할 거냐에서 한계 효용이 균등한 것. 그러니까 즉 A 재화가 있고 B 재화가 있고 C 재화가 있을 때 얘네들의 한계 효용이 균등할 때 쭉 뭐 10, 5, 3, 5, 4, 3, 20, 10, 3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20, 10 예를 들어 다른 걸로 할게. 5, 3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요게 한계 효용이 같을 때 예사고 예사고 예사서 멈추자. 이게 균등하지 않니? 균등하지 않니?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니까 효용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증가하고 있지 않지? 한계 효용 균등은 그게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4번 샀고 얘는 3번 샀고 얘는 3번 산 거지. 3개 산 거지. 그때 일정된 재화 돈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자동차를 사건 핸드폰을 사건 집을 사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고 그게 효용 이론으로 적합하다라는 거지.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널로 갈게 이제. 알겠지? 그 한계 효용이란 한계의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인데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은 짜장면은 줄어든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 짜장면 이해했니? 한계 효용은 한 단 늘 때, 야, 자동차도 첫 한 대 있을 때, 아이폰이 한 대나 10대 있을 때보다 다 한계 효용 똑같아요. 보다는 처음에 없을 때 있으면 되게 좋은데 한 10대 되면 그냥 버려두는 거 아니야? 전 아니에요. 10대 다 소중해요. 이럴 수 있겠지만서도 한계 효용 감소하는 영상인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거 개념 정의 이거 개념 숙지하고 있어야 돼.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이게 총효용 극대화가 이따 문제도 중요한 거지. 총효용 당연히 총효용 극대화가 최대다 최대 행복처럼 공리주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 각 1,000원 하는 튀김과 초밥이니까 얘네 둘 다 1,000원이야. 같은 가격이야. 한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이자 한계 효용은 이렇다. 총 5,000원 있다고 치는 거야. 예산 지출할 때 얘는 그러면 은우는 튀김을 몇 개 먹고 초밥 몇 개 먹냐라는 거야. 총 5,000원을 다 쓸 때. 그때 뭐가 더 가장 합리적인 효용 소비익이 있겠느냐 했을 때는 총 각각의 총효용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그리고 초밥 2개를 선택하고 있어. 왜? 자, 여기서 왜지? 왜 이렇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여기 얘는 왜 여기까지 가고 튀김은 3개고 초밥은 2개까지 끊을까? 그게 총용이 37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37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 이 정도는 뭐 산수니까. 자, 요거 더하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얼마야? 12에다가 28. 여기 28. 요게 뭐야? 9. 그러면 이게 더하니까 37.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가 2개고 얘가 3개로 가면 얼마야? 요거는 24. 24. 요거는 7에다가 12니까 이렇게 사면은 5천 원에 이렇게 사면은 36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끄는 게. 자, 5천 원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한계 효용이 사로 일치하지. 한계 효용이 사로 일치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위상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용이 동일한 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 즉 한계용이 균등이 되게끔 했더니 가장 총효용이 높다. 한계 효용이 4로 같은 지점을 선택했더니 그런 개수를 선택했더니 총효용이 가장 높다.
이게 바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이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이렇게 해볼게. 한정된 재화 5,000원으로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효용이 균등의 지점은, 자, 이거 중요하다.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또 왜? 왜? 항상 이게 뭐진데 왜지인데 왜지에 대한 답을 알면 이해력이 좋은 거고, 그게 왜 그래요? 근데 왜지란 답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이거지. 얘는 16, 8, 4, 2, 1로 맞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은우가 이거를 한계 효용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거 아니야. 16 다시 매겨볼게. 16, 10 가다 갑자기 4, 3,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5, 3, 2, 1 빵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지겠지. 이거는 16, 8, 4, 5, 4, 3 이렇게 매겼으니 지점이 여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내신이니까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야, 이렇게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지금 너무 지루할 때까지 설명하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 다 아는 건일 수 있겠지만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너희가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는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 효용 이론은 정부, 자, 여기까지 누구였어? 개인이었어, 개인. 이제는 정부가 나라 정책을 할 때도 이 원칙을 해서 뭘 한다? 이 원칙을 이용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바로 방금 얘기했던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체감의 법칙 갖고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이니까, 자, 이것도 한계 효용, 균등이 아니라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높을까 안 높을까? 저소득층이니까 높겠지. 가난한데 10,000원이면 와우, 너무 값지게 사용하겠지. 그런데 고소득층 삼성 이재용이 얻는 10,000원은 10,000원짜리가 그 지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겠지. 부자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10,000원이 훨씬 더 크겠지. 이것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뜻인 거지. 한계효용이 같지가 않다라는, 같은 10,000원이라고 해도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은 10,000원이겠지. 효용 감소분은 10,000원이 아닐 수 있어. 10,000원이 막 진짜 심리적인 건 5,000원일 수 있는 거고,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은 10,000원이 아닐 수 있겠지. 그거는 10만 원일 수 있겠지. 심리적인 가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아까 내가 벌써 이거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와 같은 얘기인 거야. 이용 후생, 복지가 증가한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러니 세금을,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소득 10,000원이라고 해도 부자한테서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 10,000원의 복지 정책으로, 복지로 나누어지면 인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의 총효용성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 높은 세를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 그 누진적 소득세들은, 누진이라는 건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걸 누진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년에 10억을 벌지 않니? 그럼 누진세율이 세금으로 45% 나간다.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어떤 알바생이 있다고 하면 얘는 아마 7% 이하로 냅니다. 얘도 45% 내야 되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더, 이거 자체가, 그럼 선생님은 얼마 낼까? 내가 세금을. 나도 이거 내요. 많이 내는 선생님도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낸다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 내면 내야지. 너희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 후생을 높이려는 의도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고,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뭐 14분밖에 안 됐으니까. 자, 가나의 공통점을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야. 왜? 인간의 자기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인데, 자, 뭐니? 가는 공리주의지. 공리주의도 개인의 행복을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했지, 인간의. 물론 그것이 최대에서 최대 행복으로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 이득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효용 이론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얻을 것인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든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정답이 4번이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나도 설명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 왜냐면 너희 내신이니까. 그럼 1번, 효율적으로 재활을 선택하는 방법은 나에만 해당한다라는 거지. 효율적 재활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나에만 해당하고, 2번,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건 둘 다 없어. 과정은 없었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여기 있었지. 있어. 여기 이만큼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과정이 없는 거지. 여기선 과정이 없이 이거를 한다지, 일반적인 이게 과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얘기한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째째한 잉글리시 문제는 너희 선생님이 이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선지를 살짝살짝 바꿀 수 있으니까 시행하는 일반적 과정도 있는 게 아니야. 둘 다 없는 거야. 정책은 시행하는 건 설명을 했지만 얘를 어떤 과정으로서 한다라는 건 없어.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지, 그를 실행하는 과정은 시행하는 과정이 아닌 거니까 너희 선지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냥 정책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꼼꼼히 확인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선지는 꼼꼼히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해야 선지와 지문을, 이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해야지 실수 안 하지 않는 거야. 내신 선생님이 이걸 꼬기 때문에 반드시 왔다 갔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한 건 가만 해당하는 거야. 가만. 자, 4번 정답이고, 5번.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러 형성 조건 둘 다 없고 둘 다 없습니다. 쉽지? 그 다음. 자, 17번 문제. 기억이라는 건 미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질적 공리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까 미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방안. 당연히 문제 나오겠지, 이거는. 그럼 두 가지였잖아. 1번, 2번이었었잖아. 돼지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욕먹으니까는 질적인 쾌락도 있다. 그리고 질적으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 나눴다. 근데 저급 쾌락도 인정했다고 했었어. 이거 뺀 거 아니야. 뺀 거 아니야. 두 번째가 뭐 한다? 인간의 이기심은 양심인 내적 제재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적 제재도 한다.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하나 더 추가된 거라는 거. 이게 해결이었다라는 거. 정답은 2번.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하여.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적 제재가 양심, 질적 차이가 고급 쾌락, 저급 쾌락,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고, 이걸 통해서 뭐하다? 윤리학으로서의 기준으로까지 확장시킨 거야. 공리주의가 윤리 하나의 주의로서도 승격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했다. 2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자, 이제 너희가 싫어하는 건 요 문제인데 요 문제보다 더 싫어하는 건 이 문제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뿅, 뿅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어. 미리 준비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큰일 났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자, 가볼게. 자, 간다. 자, A를 바탕으로 오니까 아까 이거 A라고 치자. A 5,000원 알지? 5,000원, 1,000원. 전체로 은우가 지금 5,000원밖에 없어. 가난해. 그리고 이거 다 1,000원이야. 하나당 1,000원. 보기. 자, A, B, C, D인데 이거 너희 선생님이 이것도 낼 수 있는 거지. 선택 지점이고, 예산 제약선 5,000원. 5,000원 넘은 건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D는 6,000원. 얘는 얼마야? 얘는 4,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아는 건데 정답은 5번이 틀렸는데 자 이건 좀 쉬웠어. 그래도 정답률이 얼마였냐면 정답률이 66%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66%였어. 66%. 알겠니? 자 그러면 간다. 부담스럽나? 여기서 가자. 자 A는 잘 봐봐. 계산한 법 A는 5천원 예산으로 딱 들어. 5천원 예산이지. 근거. 그러니까 항상 뭘 너희는 근거 그리고 이게 어떤 개념이었지? 뭐였지? 그 다음에 왜지? 이게 사고력을 하는 세 가지는 근거, 뭐지 근거, 왜지 근거야. 근거가 있어야 돼. 선지의 요구사항을 잘 보고 선지의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이거 요구사항이고 요구사항이야. 이런 게 요구사항이야. 1번. 두 번째가 얘가 뭐였지? 얘가 의미가 뭐였지? 이게 뭐지야. 이건 지문 속에 있겠지? 혹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외지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선지 요구사항을 잘 봐야 돼. 선지 요구사항을 놓치면 문제 못 풀어요. 선지 요구사항 모르면. 두 번째, 선지 요구가 뭔지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건 지문 속에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 더 좋겠지요. 세 번째는 근데 왜 그렇지? 라고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선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어려워요. 머지가 많아지거나 어려우면 어려워요. 외지가 안 되면 어려워요. 이런 뜻인 거야. 이런 근거가 많아져도 어려워요. 이게 점점 어려운 거야. 외지에 대한 사고력 깊이가 깊으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려운 독서라고 하는 거야. 문제풀이 순서는 이거예요. 꼭 적어놔 이거. 그러니 5천원 예산이 맞지. 여기야 근거.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인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내놨나?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이게 얼마였어 아까? A가 얼마였어? 튀김이 3개고 2니까 이게 37이었잖아 초효용이. 그치? 그러니까 이건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계산도. 그러니까 선택 지점이다 맞는 거야. 아까 또 내용적으로도 요게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튀김 3개와 2개라고 했으니까 쉬워. 2번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A에서 B로 그 정확히 가라 또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용이 작아진다도 맞는데 왜 작아지는 거지? 이건 두 가지야. 이번 여기 같이 보이지 지금? 일단은 아까 총효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고 했어? 4 요때라고 했잖아. 요때. 그러니까 요때니까는 세계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란 내용을 니네가 근거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균등이니까 그러니까 세계 2개가 최대 효용이 되니 이 4개 4개인데 만약에 A에서 B로 달라진다라는 건 B는 2개 3개잖아. 2개하고 3개면 8과 3은 안 같잖아. 이게 균등하지 않잖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혹은 작아진다라는 건 계산을 해도 되겠지. 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은 미리 해놨어 이거 16, 8, 5, 4 이것도 필기해도 돼 너희가. 이것도 필기해도 돼. 끄면 안 되고 이거 녹화 끄면 안 되고 이것도 필기해야 된다 너희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따가 이만큼 필기해야 돼. 이거 문제 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오늘 계산을 하더라도 36밖에 안 나온다고 요게. 신기하지? 사사균등하니까 37이고 균등하지 않을 때는 또 36이야.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작아지는 게 맞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B에서 C로 이제 내려온 거야. 달라지면 얘는 4,000원이잖아, 이거. 덜 소비가 4,000원이니까 맞겠지. 필기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총 효용은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 4,000원 썼다고 했을 때 효용은 뭐 당연히 작아지겠죠. 또는 계산할 수 있겠지. 두 개면 얼마야? 16 플러스 8이니까 24에다가 5 플러스 4니까 9니까 이것도 33밖에 안 돼. 이건 33. 완전 달라지지. 이건 작아지지. 자, 4번.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C에서 또 돌아가 빙빙 돌리네. 그럼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이거 더하고 덜 이런 거 꼼꼼히 봐라. 더덜
더 소비하는 건 맞지. 4천원, 1,000원, 5,000원으로. 그러면 총요용이 당연히 커지는 건 당연히 맞지. 33에서 37로 커지겠지. 쉬워. 5번이 틀렸어. DE 모두 6,000원이겠지. 둘 다. 6,000원 맞겠지. 6,000원 맞아. 6,000원 6,000원이야.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용이 크다지만 계산을 해보면 계산식 써놨어. 이거 니네 이거 그냥 암산을 풀면 안 돼. 계산식 있어야 되니까 이거 꼭 여기 계산식 써야 된다. 얘보다 얘가 더 어려워. 이 계산식 더 어려워 이게. 그러면 6,000원이기 때문에 튀김 4개 초 익으니까 39고 얘가 40이더라고 D가. 그러니까 D가 더 반대지 반대. D가 더 큰 거지. D가 40이야. 39고. 그죠? 그 계산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너희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겠지. 이걸 낸다면, 계산한다면. 이거 제발 틀리지 마. 제발 틀리지 마. 자, 그다음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고 나는 한계 균등의 법칙을 간하고 그 여기 점점 문제가 진화되면서 추론으로 가는 건데 자,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최대 행복의 원리인데 이게 왜 추론이냐면 니네 이거 외지에 대한 답을 찾았니? 답을? 이게 중요한 건데 교육적 경험이 아까 어디서 나왔지 이게? 이 교육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 양심에서. 양심을 할 때 그 양심을 아까 뭐였어? 교육과 외적 제재로 함양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누가 노력하는 거고 이거는 질적 공리주의로 갈 것이고 질적 공리주의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다 할 건데 여기에는 내적 제재하고 외적 제재가 있고 내적 제재인 양심과 외적 제재를 통해서 외적 제재 그 양심도 함양하는 거고 그럼 양심을 함양하는 게 아까 교육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반대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쌓아서 실행될 수 있다가 그래서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교육도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19번의 정답률이 얼마지? 10%니까 뭐 다 쉽게 맞았네. 나는 개인에 따라 한교육이 균등해지는 점이 달라진다.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아까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의 근거 위치는 여기겠지? 여기가 정답의 근거 위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저걸 근거로 하여 달라질 수 있다가 맞는 거야. 자, 3번 틀렸어.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사회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나도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인 거지.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이는 가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회보다는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거. 자, 4번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소비 선택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윤리적 판단, 그러니까 윤리 사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소비 합리적 소비 맞았고 이익의 극대화 맞았고 끝. 끝은 아니고. 자, 그다음 이제 20번 문제가 이제 핵심인 건데 일로 와봐. 20번이 문제인데 저 20번을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요거고 일로 수동 보내야 돼 일로. 그래서 요거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따 보여줄게. 자, 간다. 자,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고 나의 경제적 효용 이론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하고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너희 학교에서 문제가 난다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꼭 한번 기억을 해주고 풀어주기 바란다. 자, 기부야. 기부라는 건 누가 남한테 돈을 주는 거지. 이걸 기부라고 하는 거야. 실험에 참 근데 이럴 때도 얘들아 니네가 앞에 지문에서 배운 내용을 아까 뭐 근거로 다 갖고 와야 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런 이론들이 다 쓰인다는 거야.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줬어. 나눠주고 참가자는 돈을 갖는 건 이제 개인 이득이지. 이건 개인적인 거고 이기심이 발로한 거지.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기부를 할 수 있어. 5명에게 10만 원.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이니까 좋겠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쓰여서 2배의 효용을 창출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후생에도 도움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10만 원이 이 2배가 중요해. 이 2배가. 이 2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2배. 2배의 효용으로 기부한 돈의 2배야. 기부하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으면 효용은 22배인 20만 원이 되는 거야. 요것도 중요해. 모든 사람에게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모든에는 누구 들어가? 기부를 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기부를 안 한 사람 다 합쳐서 모두 이거를 또 알아야 돼.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해도 이게 5분의 1씩 즉 0.2%로 돌아간다. 백으로 너도 얻는다. 네가 기부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공공재 너도 이용할 거잖아. 너도 돌아가. 근데 모두 돌아가. 그러면 진짜 기부한 사람은 짜증나겠지. 기부 안 한 놈한테는 안 돌아가야 되는데 기부 안 한 애도 돌아가. 근데 이걸 기부 안 한 애한테 이거 이해해야지. 이따가 산수를 한다. 산수를. 기부 안 한 애한테도 또 0.2가 돌아가. 근데 기부한 것의 2배의 효용의 0.2가 기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돌아가. 자, 뭘 계산해야 되겠니? 궁극적으로 이거. 총 효용 극대화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음. 알겠니? 그래서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거를 비교를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 10만 원,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근데 이게 너희들 여기서부터 왜를 계산할 줄 아는 것이 너희 내신에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많이 안 나왔어, 계산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용을 배웠다면 너희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낸다면 100% 이게 나올 거고 우리 국기운 아이들만 이거를 표로 다시 정리해. 이거 내신에 나올 수 있어. 이거 선생님이 정리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 시험 끝나고 보여줘. 이기심. 자, 무슨 얘기냐면 효용성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펴놓고 할게. 여기다가 참 화면 판서 좋지 않니? 이런 거 좋지 않니? 자, 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비용은 왜 10만 원이지? 아무도 기부하지 않아. 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당연히 10만 원이지. 왜? 2배 기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10 해서 총 효용은 얼마야? 자, 여기 박스 친 게 얘들아. 박스 친 거 볼게. 요거 박스 친 거 잘 봐라. 요게 총 효용이야. 그럼 너희는 뭘 계산하냐면 자, 아무도 기부지 않은 거 요 순서가 좀 다르겠지만 기부 빵명 1번 빵명 한 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 어디 있어? 5명은 기부를 5명일 때는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이 20만 원이고 그러면 5명 20만 이때는 100만 원의 총 효용이 있는 거야. 우리 총 효용이 왜 중요해? 합리적 소비는 총 효용이 극대화됐을 때 그러면 이때 기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럴 때 그러면 몇 명이 기부하는 것이 총 효용이 극대화되느냐? 몇 명이 기부할 때 합리적인 소비로 할 수 효용 이론에 따른 합리적 소비겠냐면 몇 명이겠어? 얘는 4명일 때 90만 원, 3명일 때 110만 원, 빵명일 때 50만 원, 한 명일 때 84만 원, 2명일 때 80만 원, 5명일 때 100만 원, 3명인 거야. 이 조건이라면.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한 거란다. 자, 아직 시작이야, 시작. 또 간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야, 이게 내신은 이 문제 같으면 나가도 이렇게 내지. 3명이야, 3명. 이걸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이 20만 원이라는 건 50만 원이잖아. 10만 원씩의 2배. 얘가 중요해.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0만 원. 모두가 기부하면 이거 모두잖아. 모두가 기부하면 이거 모두잖아. 모두 기부
100만 원 된 거야. 자, 여긴 4명만 얘기했잖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4명, 3명, 2명, 1명을 다 해본 거야. 왜? 총용이 언제가 극대화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하지 않으면 여기도 왜 16이고 왜 이게 26이야를 알아야 돼. 그러면 4명이 10만 원을 기부했으면 얼마야? 40만 원이지. 에다가 곱하기 2 해야 돼.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산술도 수학 잘하잖아. 거기에 0.2만큼 백머니가 돼. 돌아가. 0.2는 얼마야? 80만 원에 0.2는 20%니까 0.2야. 80에 0.2는 얼마야? 16만 원인 거야. 맞지? 맞니? 그래서 더 쉽게 할게. 그래서 80만 원에 20%니까 89에 0.1을 하면 16만 1인당 16만 원씩. 즉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인당 16만 원씩 더 생긴다.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이야.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가 그건 개별인 거잖아. 이걸 다 더해서 총 효용을 계산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4명일 때 16만 원씩 16만 원 됐지 지금? 그러니까 80이니까는 기부를 하면 제로가 되는데 돌아가니까 되는 거에 5분의 2, 0.2가 돌아가니까 총 80만 원이겠지. 80만 원, 4명, 10만 원, 4명, 40만 원, 2배 됐어. 80만 원, 5분의 1이니까 20%인데 20%는 곱하기 0.2를 하면 돼. 그럼 80만 원 0.2니까 16만 원.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은 원래 10만 원 있다가 기부했으니까 빵만 원, 빵원인데 거기에 다시 백으로 16만 원이 온 거니까 16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16만 원이 온 거야. 왜 왔어? 모든 사람에게 주니까 왔고 원래 기부하지 않았으니 10이 있었겠지. 그래서 26만 원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도 계산할 수 있겠지. 4명 했지 지금. 4명 했어. 그리고 모두가 기부한 것도 했어. 5명. 그리고 모두가 기부하면은 그치. 모두가 기부한 건 뭐야? 아무도 기부하지 않은 게 기부 빵명이야. 이게 50만 원. 모두가 기부하는 건 기부 5명일 땐 100만 원. 자, 그러면 3명만 해볼게. 3명은 너희가 해도 되는데, 자, 10만 원씩 기부하면 얼마야? 30만 원이지. 그런데 30만 원에 곱하기 2배를 해야겠지. 60만 원에 0.1을 곱하니까는 여기서 0.1 곱하면 12만 원이지.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36만 원이지. 선생님이 계산한 거 말고 이걸로 계산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잠깐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써줬으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표기하기 바란다. 이걸로. 왜냐면 요걸 이해해야 돼. 4명이 4명이 10만 원 기부하고 1명 기부하지 않으면 16만 원인데 왜 16만 원이지? 그러면 40만 원 되겠지. 곱하기 이 2배를 효용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0.2니까 80만 원에서 0.1을 곱하니까 16만 원이 각각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왜 기부했으니까 빵원이니까 16만 원 되돌려 받은 거야. 그러니까 2배 뻥튀기 돼가지고 온 거지. 근데 기부하지 않는 한 명은 원래 안 냈으니까는 10만 원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16이 다 모두에게 들어온다니까 26이니까 그러면 4명이 할 때는 16, 26에다가 나머지 애들이 16만 원 곱하기 4니까 64만 원 이걸 더하면 90만 원의 효용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표를 보면 기부하면 효용 비교하면 빵명일 때는 50만 원이 아까 50만 원, 왜 10만 원이니까 5명. 근데 기부했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한 명이고 그러면 2배니까 20만 원에 0.2니까 4만 원이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들어오는 거니? 근데 기부하지 않은 애들은 10만 원이 있겠지. 거기에 4만 원씩이니까 14만 원 곱하기 4니까 64만 원에서 이걸 더해봤자 68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기부를 2명이 하면 20만 원 곱하기 2배 40만 원 0.2 5분의 1씩 돌아가 8만 원이야. 근데 2명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 16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안 한 4명이 3명이지. 근데 8만 원씩 백머니 됐으니까 18 곱하기 3이니까는 이게 54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70만 원밖에 안 돼. 조금씩 올라가지 근데. 기부가 3명일 때는 30에 2니까 60만 원이니까 12만 원씩 빼길 건데
삑삑이니까 36만 원이야. 3명이니까. 근데 기부 안 한 애들은 여긴데 12만 원이 되돌아졌으니까 22에 이거니까 44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80만 원이야. 조금 더 올라가. 그러니까 기부를 할수록 총 효용은 올라가는 거야. 기부 4명일 때는 아까 계산했듯이 80만 원인데 곱하기 2 하니까 16만 원 곱하기 4니까 16만 원씩 아까 했잖아. 근데 64만 원이고 기부 안 하는 10만 원인데 16 더하니까 26만 원이지. 여기 26만 원. 근데 90만 원인데 그러면 다 기부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다 모두가 기부하면 20만 원 곱하기 5명이니까 10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총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부를 다 하면 더 커지는 거야. 왠지 이기심 때문에 기부를 안 하면 사회 전체 효용은 떨어진다가 그러면 이건 아까 3명이 아니라 기부를 5명이 했을 때 총 효용 넓이 제일 많아진다에 대한 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표를 보고 점점점 올라간다. 요걸 기억하길 바래.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대체 계산식이야. 그러면 자 이제 문제 갑니다. 그러니 실험 당사자 1번 A는 기부 행위를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 A가 누구였지? 아까 밀이었으니까 맞다고 보겠지. 고급 쾌락을 했다라는 거고. 자, 2번이 틀린 건 뭐냐면 2번이 틀린 건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기는 다르다고 보는 다른 건 맞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원래 얻는 효용이 다르니까 원래 얻는 효용이 다름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 거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였지? 점점 얻으면 얻을수록 떨어지기 때문인데 자 봐봐 한계 효용 근데 이거는 기부하면 기부할수록 효용은 커지는 거지 이건 지금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정답 2번인데 자 아까 32번 했지 이거 자부심을 결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이것도 원래 효용에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단어가 맞는 거야 자부심 여기 있는 자부심 등 이유로 어떤 요 얘기가 요 얘기고 요거는 여기서 왔겠군 이게 맞는 건데 애들이 주관적이지 않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한 거야 주관적이 맞는 거고 자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누진세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은 자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도 뭐야 자기의 효용성을 올리는 거고 구성원 전체 효용성을 높이는 것도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지.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총 효용을 올렸으니까 총 효용을 높이고 있으니까 총이 높이고 있으니까 같은 거다라고 하는 추론적인 것이 있었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밑에 거는 자 여기까지가 해설 방송이었습니다. 이해됐지? 자 안녕 마칠게요.